안녕 친구들. 오늘은 항등식에 대한 수업입니다. 자, 항등식에 대한 설명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식의 종류를 크게 세 개로 선생님이 좀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등호도 없고 부등호도 없는 그냥 식. 예를 들면 수 하나로 이루어진 것도 식이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4, x 또는 x 플러스 y 혹은 2 플러스 3 등등등 등호도 없고 부등호도 없는 그냥 식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럼 등호가 있는 식도 있겠다요. 그죠? 등호가 있는 식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면 등식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등호가 있다면 또 부등호가 있는 식도 있어요. 그죠? 이것은 2학년 때 가서 배웁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부등호가 있는 식은 우리가 부등식이라고 한답니다. 자,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등호가 있는 등식 중에서도 문자가 있는 등식을 배울 텐데요. 자, 등식은 또 두 가지로 나누면 그렇다면 문자가 없는 그냥 등식과 문자가 있는 등식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문자가 없는 등식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죠? 혹은 3은 3이다. 요것은 참인 등식이네요. 그죠? 문자가 없는 등식에서 2 더하기 1이 4다. 요것도 등식은 등식인데 거짓인 등식이겠죠. 자, 이처럼 문자가 없어도 등호가 있으면 등식입니다. 그쵸? 그런데 중학교 1학년에서는 반드시 등호와 미지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쵸? 자, 문자가 있는 등식인데 이게 문자가 있는 등식도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한 개는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한다는 방정식이 있고요. 미지수 값에 상관없이 항상 등식이 성립한다는 항등식이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수식은 그냥식, 등식, 부등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중학교 과정에서는 등식은 등식인데 문자가 있는 등식을 배울 거고요. 문자가 있는 등식 중에서 방정식과 항등식이 있더라. 그 중에 항등식은 등호도 있고 문자가 있는데 미지수 값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을 하는 등식이더라.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항등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다요? 그죠? 자, 그럼 선생님이 본격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x-4는 0이라는 식이 항등식일까요? 방정식일까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x값이 바로 나와버리네요. 그죠? x가 2다. 답이 x가 2일 때만 0이 되네요. 그죠? 이것은 항등식이 그래서 아니고 방정식이에요. x가 2 말고 다른 수를 넣어보면 참이 아니에요. 그죠? 자, 2번째. 2x-4는 2x-4라는 식이 있다라고 봅시다. 딱 보니까 어때요? 좌변과 우변의 모양이 똑같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항등식이라고 해요. 그래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자고요. x 대신에 항등식이라면 어떤 수를 넣어도 이 등식이 성립을 해야 할 텐데 1을 한번 넣어보면 좌변이 -2, 우변도 -2. 3을 넣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좌변이 2, 우변도 2. 당연한 결과죠. 좌변과 우변의 모양이 똑같으니 x 대신에 어떤 수를 넣어도 이 등식은 항상 같게 되겠죠. 이런 식이 바로 항등식입니다. 자, 다음 예제. 그러면 요런 식.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a 값을 모르므로 항등식인지 방정식인지 판별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항상 요런 경우에는 다음 등식이 항등식이다 라고 먼저 조건을 줍니다. 모든 문제가 그래요. 항등식에 관한 문제는. 왜냐하면 이 조건이 없으면 이것은 방정식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항등식이라면 그때 x값을 구해라. 요런 문제가 a값을 구해라. 요런 문제가 나오겠다요. 그죠? 자, 이 간단한 예제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아주 복잡하게 풀게 될 항등식의 방법 3가지를 미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x에 아무 수나 넣어본다. 즉 대입. 좀 유식한 말로 대입해 본다. 두 번째, 이항해서
모든 항을 어디로 옮긴다? 좌변으로 옮기고 우변을 뭘로 만들어요? 0으로 만든 뒤 좌변에 글씨가 엉망이에요. 죄송해요. 모든 항이 0이다. 자, 세 번째 어떤 방법이 있냐면 좌변과 우변의 모양이 똑같다. 자, 선생님이 하나하나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x의 항등식이라고 문제에서 그랬으니까 아무 수나 넣어봤을 때도 이 등식이 성립을 해야 된다요. 그죠? 자, x에 선생님은 0을 넣는 걸 좋아하지만은 이 경우에 0을 넣어버리니까 우리가 지금 a를 구해야 되는데 a도 사라져버림으로 선생님이 0을 피해서 다른 걸 넣어볼게요. a 대신에 아마 2를 한번 넣어볼까요? x 대신에 2를 한번 넣어볼까요? 말이 자꾸. 그러면 a-4는 이렇게 된다요. 그죠? 자, 이거는 a는 2. x 대신에 2를 한번 넣어도 2a-4는 4-4. 자, 여기서도 a는 2. x에 아무 수나 넣어도 a 값은 항상 2가 나온다는 거. 자, 두 번째 방법. 이 항을 해서 자, 오른쪽에 있는 즉 우변에 있는 모든 항을 좌변으로 옮기고 우변을 0으로 만들어 준 다음 좌변의 모든 항들이 0이다. 자, 2x-4를 왼쪽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ax-2x-4 플러스 4는 이렇게 된다요. 그죠? 자, x끼리 다시 정리를 하면 일부러 이렇게 계산을 안 하고 뒀어요. 그럴 때 항이 몇 개가 나오냐면 하나. 이것도 사실 0이라는 항이니까 둘. 자, 이 아이가 0, 이 아이가 0일 때 이거는 항등식이다. 자, 앞에 거가 0이 되려면 즉 a가 무엇일 때 0이 되냐면 x값과 상관없이 a가 1일 때. 그쵸? 이건 당연히 0이니까. 자, 이 항을 해서 모든 것을 좌변으로 옮겼을 때 여기서도 a값은 2가 나왔습니다. 그죠? 자, 마지막으로 좌변과 우변의 모습이 똑같다. 이항도 하지 않고 수도 대입하지 않았고, 자, 좌변에 있는 x의 항은 ax, 우변은 ex. 둘이 항등식이 되려면 모양이 똑같아야 되니까 당연히 a는 2. 그죠? 그리고 상수항을 봤더니 -4, -4 이미 똑같아요. 그래서 a는 2. 자, 지금 이 식에서는 가장 쉬운 게 3번 같은 경우로 푸는 경우예요. 그죠? 선생님도 사실은 3번 같이 푸는 걸 가장 좋아하기도 하고요. 근데 문제의 유형에 있어서 1번 방법도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요. 이항을 해서 좌변에다가 모든 거를 옮겨 놓는 문제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항등식을 풀 때는 1번, 2번, 3번을 다 아셔야 된다는 거 조심하시고요. 선생님 이제 예제 문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중에서 항등식인 것은 이런 문제 필수적으로 나오죠. 자, 1번은 항등식일까요? 1번은 문자가 없죠. 우리 항등식은 방정식처럼 식에 등식이긴 한데 문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1번은 그냥 등식입니다. 등식 중에서도 참인 등식입니다. 2번 x 플러스 5는 0. 자, 문자가 있고 등호가 있네요. 자, 방정식 아니면 항등식이다. 그런데 x가 -5일 때만 참이네요. 그래서 이 경우는 뭐다? 방정식이다. 자, 3번 3x-4는 등호가 없죠. 문자만 있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식이다. 근데 뭐 굳이 이름을 짓자면 문자가 있는 식이다. 4번은 x 플러스 x는 2x다. 자, 문자도 있고 등호가 있으니 방정식 아니면 항등식인데, 자, 모양이 어때요? 좌변을 정리하면 2x는 2x다. 좌변과 우변이 똑같죠? 이런 경우는 뭐 수를 넣어볼 필요도 없어요. 항등식이다. 자, 5번 6x는 7보다 크다. 식에 부등호가 있으니까 이 아이는 부등식이다. 마지막으로 2 괄호 열고 x-1 괄호 닫고는 2x-2다. 수를 아무거나 넣어봐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아무거나 넣어볼 거 x 대 2를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좌변은 어떻게 바뀌냐면 0, 우변도 0. 혹시 의심 가는 친구들 뭐 3을 한번 넣어볼까요? 이번에는 그러면 좌변은 4, 우변도
4. 그죠? 그런데 이 방법은 수치를 실질적으로 넣어봤을 때, 대입했을 때의 방법이고, 혹은 한번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보면, EX-2, 모양이 같은지를 봐야 되니까 동류항이 보이게 선생님이 다시 전개를 해봤습니다. 자, 좌변과 우변의 모양이 어때요? 똑같네요. 수를 넣어볼 필요도 없이 이 친구는 바로 항등식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개념이 이 정도만 돼도 잡힌 겁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예제입니다. 다음 중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인등식은, 여러분들 항등식에 관한 문제는 항상 문제에 항등식이다라는 조건을 준다 그랬죠. 근데 친절하게 항등식인 것은 이라고 물어봐주면 좋을 텐데 정말 다양하게 물어봐요. 예를 들면 이렇게요.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다. 자,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랬나요? 항등식이라 그랬죠. 그쵸? 결국 항등식을 찾으라는 문제예요. 선생님이 예제는 항등식을 찾는 문제를 냈지만 동시에 방정식인 것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1번 마이너스 2x 플러스 5는 x 마이너스 3. 자, 항등식이냐 아니냐 뭐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아무 수나 넣어본다. 자, 0이 제일 쉽죠. x 대신에 0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식이 5는 마이너스 3. 자, 이거는 거짓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 아이는 항등식은 아니에요. 그럼 방정식일까요? 네, 방정식은 식에 미지수와 등식이 있으면 돼요. 정리를 해볼게요. 방정식은 특히 정리를 하지 않으면 또 헷갈려요. 그죠? 좌변으로 옮겼을 때 마이너스 3x 플러스 8은 0 이렇게 돼요. 자, 식에 미지수 살아있고 등호가 있으므로 1번 같은 경우는 뭐다? 방정식입니다. 2번 5x-1은 7-2x. 자, 좌변과 우변의 모양이 다르죠? 항등식 아니에요. 수치를 넣어보셔도 답이 안 나옵니다. 이 친구는 과연 그럼 방정식일까? 자, 방정식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리를 할게요. 동류항끼리 모아야 되니까 일단 이 항이라는 걸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7x는 7x 뭐 마이너스 8은 0. 자, 식에 문자가 있고 등호가 있으므로 이 친구도 방정식입니다. 항등식 아닙니다. 3번 5-x는 2x 플러스 5-3x. 우변이 일단 동류항끼리 정리가 안 되어 있네요. 우변을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되네요. 그죠? 이것은 가만 보니 좌변과 우변의 모양이 똑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다? 항등식. 수치를 아무거나 넣어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성립을 합니다. 4번 2 괄호 열고 3x-1 괄호 닫고는 6x-3. 일단은 동류항별로도 안 돼 있다요. 그죠? 수를 아무거나 넣어보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x 대신에 0 넣어볼까요? x가 0이 들어가면 괄호 안은 마이너스 1이 되죠. 좌변은 마이너스 2. 자, 우변에 x에 0을 넣으면 우변은 마이너스 3. 자, 항등식이 아니다요. 그죠? 일단 항등식은 아닙니다. 그럼 방정식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괄호를 풀어볼게요. 6x 마이너스 2는 6x 마이너스 3. 뭔가 이상하다요. 그죠? 뭔가 모양이 비슷하려다 맞았어요. 자, 방정식인지 아닌지. 자, 6x 마이너스 6x 이거를 이쪽으로 옮기면 이렇게 되죠. 이것은 6-6x 굳이 이렇게 씁니다. 선생님이. 자, 항등식일 경우는 모든 항을 좌변으로 옮겼을 때 오른쪽을 0을 만들고 모든 항이 0이 될 경우가 항등식이라 그랬는데 이건 첫 번째 항은 0이 맞고 두 번째 항은 0이 아니죠. 그래서 반드시 항등식은 아닌데 그렇다면 방정식일까요? 자, 이것은 방정식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x항이 사라지므로 이 등식은 어떻게 변하냐? 이 1은 0으로 남게 되죠. 그래서 이 등식은 거짓인 등식입니다. 이해되셨다요? 그죠? 자, 4번과 같은 식은 항등식도 방정식도 아닌 그냥 거짓인 등식이다. 자, 5번 모양이 좌변과 우변이 같은지 방법으로 선생님이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풀어야 되겠죠? 모양이 서로 동류항이 보이게. 모양이 서로 같나요? X항은 같아요. 근데 이번에도 상수항이 다르므로 이것은 항등식이
아닙니다. 그럼 방정식일까요? 우리 바로 위에 4번 문제랑 똑같아요. 이것은 방정식도 아닙니다. 왜냐? 미지수가 사라지기 때문에. 4번과 5번은 등식입니다. 그냥 등식. 그런데 거짓인 등식입니다. 자, 예제 1번 여기서 끝났고요. 자, 두 번째 문제. 자, 4x 플러스 7은 뭐 요런 식이 있다고 쳐요.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또 항등식이다라는 조건을 알려주셨죠. 자, 이럴 때 a, b 값을 구하라. 여러분,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아무 수나 대입한다. 미지수에. 자, 두 번째, 이항을 해서 정리한다. 자, 세 번째, 좌변과 우변의 모양을 비교한다. 자, 선생님이 풀어드릴게요. 아무 수나 넣기 가장 좋은 게 뭐다? 0. 자, 이때는 A값, B값을 각각 구하니까 처음에 A가 0이 돼도 상관없어요. 선생님 그냥 0 먼저 넣어보겠습니다. X 대신에 0을 넣어버리면 어떻게 식이 되냐면 좌변은 7만 남죠. 그죠? X 대신에 0을 넣으니까 이 아이가 0이 돼서 괄호 안은 5만 남아서 10 더하기 B가 돼요. B값이 바로 나오죠. B는 마이너스 3. 자, 이제 B가 마이너스 3인 걸 알았어요. 우리가 A도 구해야 되고 B도 구해야 되니까 X 대신에 수를 하나 더 넣어봐야 되겠다. 그죠? 선생님이 X 대신 이번에 쉬운 숫자 또 1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1을 넣었을 때는 좌변은 4 더하기 7. 그죠? 우변은 A 더하기 5. 우리 B값이 이미 나왔다요. 그죠? 요렇게 된다요. 그죠? 자, 이것은 11은 2a 플러스 10.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마이너스 3. 자, 우변은 뭐가 돼요? 2a 플러스 7. 자, 2a는 뭐가 돼요? 4. a는 2. 자, b는 마이너스 3, a는 2. 자, 수를 아무거나 넣었을 때에도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조건이 있으므로 A하고 B값을 구할 수가 있겠다요. 그죠? 자, 두 번째 방법. 이번에는 이 항을 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모든 항을 좌변으로 옮기라 그랬죠. 2번은. 자, 그러면 좌변은 그대로 있고, 자, 우변을 바로 넘겨보면, 선생님 바로 할게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동료한끼리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4-2a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b는 0. 자, 항이 몇 개가 나왔나요? 한 개, 두 개. 자, 정리해서 좌변으로 옮겼을 때 좌변에 있는 모든 항이 뭐가 돼야 된다? 0. 자, 그러면 b는 뭐가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3. a는 뭐가 돼야 되냐면 a는 2. 자, 답이 똑같다. 그죠? 자, 세 번째 방법. 좌변과 우변의 동류한끼리의 모습이 똑같다. 자, 좌변은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죠? 4x 플러스 7로. 자, 우변을 x는 x끼리, 상수는 상수끼리 선생님이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괄호를 풀어야 되겠다. 그죠? 자, 여기서의 x항은 요거죠. 그쵸? 상수항은 요거다. 그죠? 자, x도 같아야 되고, 즉 상수항도 같아야 되니 2a는 4. 그죠? 얘네들이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a는 2. 그 다음 7은 c 플러스 b. 그래서 b는 마이너스 3. 자, 여러분 이 예제 2번과 같은 문제는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선생님이 아까도 강조했지만 모든 문제를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실수 없이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다요. 그죠? 다음 문제 마지막이에요. 자, ax 플러스 5는 b. 이게 해가 무수히 많을 때, 자, 이것도 사실은 항등식일 때라는 말을 이렇게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면서 문제가 나온답니다.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것은 x값을 아무거나 다 넣어봐도 등식이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즉 항등식이라는 뜻으로 찰떡같이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방법으로 해드릴까요? 자, 해드릴게요. 첫 번째, 자, x 대신에 그냥 아무 수나 넣어볼게요. 0을 넣으면 b값이 바로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b를 알았으니까 뭐 x값을 또 아무거나 넣어봅니다. 1 넣어볼게요. 그럼 a 더하기 5는 b는 5라 그랬으니까 5. a가 뭐죠? a는 0. 자, 그래서 아무 수나 넣어봤을 때 a값, b값 바로 나왔습니다. 그죠? 두 번째. 어떻게 한다? 이항한다. 자, 왼쪽으로 다 옮겨보겠습니다. b를 이렇게 된다. 그죠? 자, 그러면 항이 몇 개 나왔어요? x에 대한 항, 상수항. 자, 요것도 0이 돼야 되고, 요것도 0이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a가 0이 돼야 되고, b는 5가 돼야 됩니다. 바로 이해가 됐다. 그죠? 마지막으로 어떻게? 좌변과 우변의 모습을 비교한다. 자, 그대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쓸게요. b. 사실은 여긴 x항이 없어요. 그죠? 아마 있었더라면 x 앞에 개수가 0이었겠다요. 뭐 굳이 쓴다면. 그죠? 자, x항이 오른쪽에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비교했을 때 a가 0이어야 되고요. 사라져야 되니까. 오른쪽에는 x항 자체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상수항을 비교했을 때 바로 나오죠. 자, 어느 게 여러분은 쉬워요? 어느 방법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쉽고 헷갈리지 않은 방법대로 선택을 하셔서 항등식 문제를 푸시면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무난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게 항등식은 중학교 1학년 때 잠깐 나오고 안 나와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가서 다시 다루게 되는데요. 사실은 항등식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때 마주치게 될 수많은 식들에서 항등식이 발견이 돼요. 네, 선생님이 그 중에 하나를 가져본 게 1학년 선에서 이해하실 수 있는 게 지수법칙이 있더라고요. 지수법칙이 아주 대표적인 항등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x의 a제곱 곱하기 x의 b제곱을 우리는 어떻게 지수법칙이라고 정의를 했냐면 이렇게. 그리고 뭐 이것도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자, 이것은 미지수 값에 즉 x가 어떤 수이든 상관없이 이 법칙은 성립을 하거든요. 이게 바로 항등식이에요. 예를 들면 2의 제곱, 세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을 해봅시다. 2의 세제곱은 2 곱하기 2 곱하기 2죠. 그죠? 2의 제곱은 2 곱하기 2란 말이에요. 이 말은 결국 뭐예요? 2의 5제곱. 이런 경우는 결국은 지수들끼리 더한 거랑 같구나를 알게 된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름 법칙을 정해놓고 우리가 수학 문제에 적용을 해요. 마찬가지로 나누기 형태도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제곱이라는 것은 2 곱하기 2 곱하기 2 분모에 2 곱하기 2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약분이 돼서 없어지므로 이것은 2의 1제곱 굳이 쓰자면 이 경우는 지수끼리를 뺀 것과 같구나. 그러면 이 밑이 2일 경우만 성립을 하느냐? 아니거든요. 3일 때도 성립을 하고 7일 때도 성립을 하고 100일 때도 성립을 하고 이 x값에 어떤 수가 와도 이것은 성립을 하더라. 자, 이와 같은 식들이 앞으로 중학교 2학년, 3학년 과정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 친구들이 전부 다 항등식입니다. 자, 항등식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정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